우리가 여러분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까지 가고 싶었는데 계속 못 갔고 가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센텐스 타입, 센텐스 패런, 그 다음에 파트 오브 스피치. 파트 오브 스피치가 이제 우리나라 말인 거예요. 그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붕사 분사. 현재는 너무 외우지를 않아. 이게 그냥 아니요, 한번 파이트 오브 스피치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라이팅에서 그 끝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한번 읽어보자. Subordinate word groups cannot stand alone. 자, cannot stand alone 한다는 게 무슨 말? 얘들이 센텐스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맞다. Subordinate word groups는 여러분 이게 it could be phrase, it could be clause. 클로즈는 자, clause가 전부 센텐스가 됩니까? 네. 아니죠, 그죠? 특히나 subordinate clause는 센텐스가 아니죠, 그죠? 왜? cannot stand alone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거 봅니다. They function only within only within sentences, 그죠? 그 다음에 usually as adjectives, adverbs, or noun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원장선생님이 이 센텐스 타입이 뭔가를 물었을 때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면 얘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noun clause나 adjective clause나 adverb clause가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컴플렉스입니다. 알겠죠, 그죠? 네, 얘들이 clause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요 adverbial clause를 갖다가 우리가 phrase로 만드는 걸 배웠죠, 그죠? 네. 이때 phrase 된 거를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 phrase를 뭐라 그럽니까? 도치 도치는 한국어로 내겠는데.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adverb clause가 adverb phrase로 바뀐 거를 participial phras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동사만 남겨두니까 진행형으로 남겨두든지 과거 분사형으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시겠죠? 홀로 쓸 수 없는 애들은 이게 전부 다인데 요거 말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형용사, 명사절, 부사절인데 이거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뭐가 있습니까? prepositional phrase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동사인데 동사 역할을 안 하면서 문장 내에 쓰이는 것, 다른 분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인피니티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동명사 있죠, 그죠? 제런드 있죠, 그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은 것들. 대열이죠, 대열. There expletive 있죠? 그 다음에 it's beautiful weather 이럴 때 it이 뜻이 있는 겁니까? 없죠, 그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여러분 prepositional phrase입니다. prepositional phrase는 주어졌는데 버블이요. 그게 expletive입니다. expletive. 알겠죠? 주어가요. There is, there are, 맞네. it 전부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메꿔주는 거죠, 그죠? 자, 버블은 뭐냐면 동사에 기반을 둔 것들입니다. 동사에 기반을 둔 것들인데 동사처럼 안 쓰이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 동명사 아닙니까? 그죠? 투부정사는 보호자리나 이런 데 쓰일 수 있죠, 그죠? 제런드는 어떤 자리에 쓰입니까? 명사가 쓰여야 될 주어자리 같은 데 쓰이는 애들 아닙니까? 자, 얘만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개념만 한번 읽어볼까? 현사 한번 읽어보자. A prepositional phrase begins with a preposition such as at, by, for, from, in, of, on, to, or with. 그 다음에 ends with Noun or noun equivalent called its object. 이때 it는 뭡니까? 무엇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까? 내가 preposition. 맞습니다. preposition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reposition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preposition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까? 뭐를 써야 됩니까? 전치사의 목적이 되려면 목적이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명사. 명사밖에 없죠. 그럼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줘야 됩니까? 제런드. 제런드, 동명사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역입니다.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자, 그래서 전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얘에 있죠, 그죠? 네. 왜 전치사라 그러냐면 preposition 그래가지고 포지션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다는 거죠. 위치에 아니, 있다는 네. 거고 그 앞에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죠? 명사 앞에 위치해가지고 이 명사와
다른 문장의 다른 부분들의 관계를 얘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인생의 스파이스다. 스파이스가 뭡니까? 양념. 매운맛, 양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성이 인생의 어떤 그런 양념이다. 매운맛이다 이 말이죠. 다양성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 밋밋하다 이런 말이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전치사 구죠. 그죠? 자, 성수 얘기해보자. Do not judge a tree by its bark. 자, 전치사가 어떤 겁니까? by. by죠. 그죠? 그래서 by 뒤에 나오는 단어들과 문장에서 다른 부분에 있는 단어들의 관계를 by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치사입니다. 알겠죠? 그죠? 왜? 명사 앞에 위치해서 요 구의 뜻이 다른 문장의 다른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bark가 밑둥 bark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질입니다. 껍질에 의해서 자, 이거는 it는 뭡니까? 그 나무에. trees bark죠. 그죠? 그래서 나무 껍질에 의해서 나무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외형만 보고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수단이나 어떤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by부터 시작하는 이런 phrase가 prepositional phrase인데 subordinate word groups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subordinate word groups입니까? 이게 sentence pattern component에 prepositional phrase가 들어갑니까? 주어 동사 목적 보호에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sentence pattern의 메인 컴포넌트는 아닌데 문장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가 아닌데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부가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단어들끼리만 놀고 주어 동사가 안 들어가 있는 애가 이런 prepositional phrase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애들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는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아닌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다음 prepositional phrase는 됐습니다. 아까 밑에 문장 있잖아요. 어. 저거요. 어. 타임 성이 들어가도 돼요? 자, 전치사 구어의 비율이가 뭡니까? 사실은 거의 아무 때나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수식하고자 하는 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붙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tyranny will in time lead to revolution에서 in time이 전치사 in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가 시작이 time이라는 단어까지 합쳐가 phrase가 됐지 않습니까? 얘가 꾸미는 게 여기서는 뭘로 꾸민다고 됐습니까? lead를 꾸미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해석해보자. 얘가 tyranny가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런 tyrant죠. 그죠? tyrant가 완전 완전. 이게 폭군이고요. tyranny는 뭡니까? 폭정이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폭정은 revolution은 뭡니까? 혁명이죠. 그래서 폭정은 혁명으로 이때는 투부정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이때도 전치다. 전치사죠. 왜? 이글 투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잖아.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뭐스로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정은 뭡니까? 혁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끄는데 어떻게 이끈다는 거예요? 제 시간. 제 시간에 이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거 바로 앞에나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맞는데 어디에 넣어서 얼마만큼 더 강조를 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맨 뒤에 넣으면 맡기고. 자, 맨 뒤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고 뜻이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정은 폭정은 대시간 시기에 맞는 혁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아, 뜻이 비슷한데 정확하게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폭정은 시간 안에 넣을 수 있다. 제때 혁명으로 이끌 것이다 되지만 폭정은 시기에 맞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내 말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꾸미는 게 여러분 항상 꾸밈을 당하는 것 근처에 있어야지 그 뜻 자체가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행히 뒤쪽에 와도 뜻이 안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꾸며주는 거 옆에 붙었기 때문에 되려 뜻이 더 강조되거나 뜻이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prepositional phrase 자체는 문장에서 뜻에 영향만 안 준다면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보통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센텐스 패런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크게 영향은 없으나 뜻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위치에는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픽스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이 없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규칙이 없다고 아무데나 놔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님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subordinate word groups가 it can be phrase, it can be clause, 그죠?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구가 뭡니까? 전치사 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bordinate clause 항상 절로 쓰이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절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종속절 중에서 원장 선생님이 딱 문장 안에서 아이디어가 몇 개냐 물어볼 때 주어 동사의 숫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는 부사절 말고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거. 형용사. 아, 형용사. 우리가 지금 형용사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자북에서, 그죠? 네. 그래서 형용사절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을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없죠. It cannot stand alone이죠, 그죠? It always comes with the main clause죠, 그죠? 하지만 it modifies one of the words in the main clause,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성수 읽어보자. The arrow that has left the bow will return.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메인 클로즈가 어느 부분입니까? That has left the bow. 이게 메인 클로즈입니까? 그게 종속. 종속이죠. 메인은 뭡니까? The arrow never returns죠,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글 쓴 사람이 요렇게만 글을 중점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뜻을 갖다가 조금 더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다 뜻을 다하는 겁니까? 활에 대해서 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글을 쓴 겁니까? 화살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다 표현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화살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데 어떤 화살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활을 떠난 화살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게 펴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앞에 배운 거 연결이 되네요. 연결되죠, 그죠?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그 형용사절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The arrow never returns 하고 어떻게 됩니까? The arrow has left the bow. 그런데 요 두 문장 중에 글 쓴 사람이 생각하는 메인 클로즈는 The arrow never returns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익스프레션에서는 이걸 갖다가 주절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e arrow never returns has left the bow. 결코 돌아오지 않은 화살이 활을 떠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any sentence, any clause can be main clause, any other clause can be a subordinate clause. It's up to you.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은 요거를 중점을 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that worms are more key once warmed. 자, 뭐나 키가 되면 뭡니까? 얘가 Y가 붙으면 뭡니까? 뭐나 키 되면 군주, 제가 되고, 마나르크 하면 뭐가 됩니까? 군주입니다. 자, 주절이 어떤 거고, 종속절이 어떤 겁니까? For that worm, the fall the fur, warmed a bear. once warmed a bear. 이게 주절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쓰려고 했던 표현이 이겁니다. 해석 어떻게 됩니까? 그 털은 한때, 그 공을 따뜻하게 했다. 원래 곰이 가지고 있던 자기 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털을 갖다가 설명을 더 하고 잡고 내용을 더 추가로 잡아넣은 게 뭐란 말입니까? That worms are 그러니까 군주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그 털은 한때는 곰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두 개가 될 수 있죠. The fur once warmed the bear, the fur warms the monarch. 하지만 이 글 쓴 사람은 뭐를 갖다 더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The fur once warmed the bear.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뜻이 더해진 겁니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The fur once warmed the bear, warms the monarch. 그 군주를 따뜻하게, 그 털이 군주를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추가로 그 털로 말하자면 한때는 곰이 듣고 있던 거다라고 의견을 갖다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when you express yourself, you cannot think all at once everything like this. Because complex sentence type, the way it is, it's complex. You may not come up with a complex sentence right away. 그죠? Sometimes, more often than not, you come up with a simple sentence and you can expand the sentence by putting more clauses into it. For example, you can add
add an adjective clause into it. So you can expand your expression, so you can make your expression more in detail.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게 여러분 adjective clause 역할입니다.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부사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자북에서 뭐 했습니까? adverbial clause를 adverbial phrase로 만들어주는 걸 공부했죠, 그죠? 그게 원래는 부사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 부사절을 갖다 부사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떨 때 그게 가능합니까? 명사 같을 때. 주어가 주어 같을 때. 같을 때 생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주어가 같다면 여기서는 주어가 같지 않죠, 그죠? When the well is dry, we know the worth of water. 이때는 주어가 같습니까? 앞에는 주어가 뭡니까? The 네. well이죠. 세카는 뭡니까? 위. 위죠, 그죠? 이런 경우는 원중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절에서 주어가 같다면 굳이 두 번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subordinating conjunction도 날려줍니까? 날려줘도 부사원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subordinating conjunction 없애버리고 주어까지 일치하면 날리고 바로 동사를 갖다가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주어가 일치한다면 빙. being dry 쓰죠. being dry 그죠? 왜 그럽니까? 주어가 일치하는데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고 종속 접속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내용을 딱 봤을 때 뭐뭐 일대라는 게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주로 종속 접속사 날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나 종속 접속사가 없어도 뜻 자체가 유추가 가능하다면 굳이 주어나 종속 접속사를 길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주어도 일치하지 않고 종속 접속사도 없앴다가는 이 절 자체가 왜 붙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어? 안 만들어야 되겠어? 못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뜻 자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뜻 자체가 전달이 주어나 종속 접속사가 없어도 전달이 충분히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efficiency reason 효율적인 것 때문에 줄이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 구문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주어가 당연히 일치해야지 미케이크하게 없앨 수 있지만은 이게 종속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도 주어가 생략이 되어도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장을 간단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adverbial phrase입니다. Otherwise you better leave the way it is.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on-native 레벨에서의 writing에서는 adverbial phrase 안 써도 됩니다. adverbial clause만 제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SAT 레벨에서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confidence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충분히 생략할 수 있는 걸 갖다 생략 못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한다는 건 글을 잘 쓴다는 말입니까? 못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좌회전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회전해가 좌회전해가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회전 3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네이티브 레벨에서는 분사구문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되는 부사절을 계속 쓰면 그만큼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됐고. 자, 뭐, 이거는 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표현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커버 안 했지만은 명사절이죠. 여름에는 했을 겁니다, 이거. 글짓기 할 때, 그죠?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을 했습니다, 이 얘기에. 자, 그래서 명사절은 아직 우리가 커버 안 했죠. 형용사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명사절은 뭐 하는 겁니까? 자, 현세 이거 한번 읽어보자. Whoever gossips to you will gossip of you.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십이 뭐예요? 가십이 뭐예요? 소문 나쁜 소문은 아, 그렇지, 그지? 근거 없는 unfounded story about something or someone else. 그게 가십이죠, 그죠? 근거가 없는 남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십이죠,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어가 어딥니까? 여기 주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어는 주어처럼. 그러니까 누구든 누구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누구든이죠, 그죠? 누구든 너에 대한 그런 너에 대한입니까? 네. to you인데? 너를 향해 너에게 너에게
가십을 이야기하는 누구든 그러니까 누구라도 너에게 가십을 이야기하는 그 누구는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will gossip of you가 무슨 말입니까? 너를 헛소문에서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자, 그러니까 너에게 가십을 이야기하는 그 누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에 대해서 가십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너한테 다른 사람의 가십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십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주어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어가 길어졌습니까? 길어졌죠. 그죠? 그래서 너에 대해서 가십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he will gossip of you or she will gossip of you or Jane or David will gossip of you가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whoever gossip to you 아주 섬세해졌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가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누구든지 너에 관해서 가십을 이야기할 것이란 말로 더 섬세해진 거 아닙니까? 명사절의 쓰임을 알겠죠. 그죠? 대표적인 명사절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 예처럼. 어떤 자리, 센텐스 패런 컴포는 어떤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목적 뭐가 나온 겁니까? 목적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We never forget that we buried the hatchet.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디아를 뭡니까?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e never forget the mathematic formula or we will never forget the story가 아니라 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that we buried the hatchet.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를 묻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다. 목적어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죠? 해체지 뭐예요? 해체시 뭡니까? 원장님 모르겠습니다.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 없나? 자, 나중에 찾아봅시다. 알겠죠? 그죠? 해체시 원장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고. 자, 명사절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subordinate word groups 중에 뭐뭐 했습니까? prepositional phrase 했고, 걔는 phrase죠, 그죠? 그 다음에 clause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subordinate clause 중에 형용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생각 자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디어를 표현합니까? 이 세 가지가? 아이디어가 표현됩니까? 이 subordinate word groups 중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가지고 생각이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해석이 이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이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되죠? 홀로 설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홀로 설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아이디어들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죠. 알겠지? 왜? subordinate word groups는 cannot stand alone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문제예요. 버블. 알겠죠? 아까 위에 문제예요. 아, 예, 문제 조금 있습니다. 버블입니다. 알겠죠? 버블은 뭐냐? 자, 영역 읽어보자. Verbal is a verb form that does not function as a verb of a clause. Verbal include infinitives, the word to plus the base form of the verb. 그 다음에 present participles, ing, 그죠? ing. 제런드죠, 그죠? 네. past participles 뭡니까? The verb form usually ending 과거 분사형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버블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런 겁니다, 그죠? 자, verbs can take objects, complements, modifiers. 그래서 이 버블은 역시나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동명사지만 실제는 뭐에 기반을 둔 겁니까? 동사. 동사에 기반을 뒀죠. 동사가 만약에 transitive verb라면 그 버블마저도 뭐를 취하겠습니까, 인사야? 삼형식이면 뭘 취하겠노? 그 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버블은 현재로는 동사가 아닌데 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됐고. 자, 그래서 분사구문들이 나오죠, 그죠? 분사구문은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앞에서 공부한 뭐하고 똑같습니까? The truth kept in the dark will never show the world.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앞에서 공부한 거 뭐하고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다 있습니까? 주어 동사 빠져 있죠, 그죠? 주어 동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리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형용사 절에서 주어 동사만 뺀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형용사 절에서 주어 동사를 뺐는데
수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분사가 과거분사 바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맞는데 어떤 분사 구문이 된 겁니까? past participe이 된 거 아닙니까? 과거분사가 된 거 아닙니까? 형용사절로 일반적인 형용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truth Which is kept in the da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문장이 어떤 문장이 합해진 겁니까? the truth will never save the world. 그 다음에 The truth is kept in dark. 이거 두 개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형용사절을 여러분 아까 부사절을 줄인 게 뭐였습니까? 분사구문인데 adverbial phrase가 된 거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adjective clause가 뭐가 된 겁니까? adjective Free. phrase가 된 거죠, 그죠? 분사구문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뭡니까? adverbial phrase를 adverbial Close. clause를 phrase로 만들어준 거죠, 그죠? 이건 앞에 어떤 접속사, 어떤 주어가 빠졌습니까? 상수 한번 읽어보자. Being weak, foxes are distinguished by superior. superior, tact. superior. 무슨 말입니까? 약해짐으로써. 아니, 자. 약해져서.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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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서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본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Because 약해서 because가 들어가야 돼. 이유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ecause. 자, 주어가 뭡니까? foxes. foxes죠, 그죠? 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Or later. are Weak. Weak. weak죠. 자, 왜 현재형 썼습니까? 그 지금도 약하기 때문에. 진실이지, 진실. 아. truth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죠? fox가 옛날에만 약했고 지금 안 약합니까? fox라는 동물 자체가 약한 동물입니다. physically, 그죠? 그래서 foxes are weak, foxes are distinguished by superior tact. 뒤쪽에 메인 클로즈 무슨 뜻입니까? 여우들은 구별되는 상. 구별된다. 뭘로 구별된다는 겁니까? 상위적인 접촉? 택트가 뭡니까? 꽤. 꾀입니다, 아, 꽤. 꽤. 택틱 그러지 않습니다. 택틱. 택트는 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략이 됐다는 것은 그 위크하다는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Fox. 팍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나 봐도 당연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위크일 때 superior tact로 구분됩니까? 위크인 동안 superior tact로 구분됩니까? 위크하기 때문에 superior tact로 구분됩니까? 누가 봐도 because 아닙니까?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생략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는 그 부분만 딱 공부하니까 미케니컬하게 자꾸 주어 제끼고 종속절 제끼고 종속부사 없애고 되죠, 그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자 gerund phrase. 자 gerund인데 gerund phrase 동사 gerund에다가 ing 붙이고 그 gerund에 따르는 목적 같은 게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현세 읽어보자. gerund 이거 justifying a false double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어부터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 잘했습니다. justify는 정당합니다. 잘못의 정당화는 어떻다는 겁니까? 동사가 뭡니까? 더블 더블 한다는 거죠. 무엇을 더블 한다는 겁니까? 잘못을. fault를 두 배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 원래 justify는 품사가 뭡니까? 그 정당화하다. 동사인데 여기에서는 주어 자리에 쓰이니까 명사의 형태를 떼야 되죠. justifying을 했죠. 그죠? 하지만 얘가 버블이 품사로는 동사로 안 써도 동사처럼 뭐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동사, 메인 버브인 더블의 목적이 아니라 요 앞에 쓰인 동명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왜? 실제로는 동사기 때문에. 됐죠? 그죠? 이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infinity phrase. 아까 gerund phrase를 쓸 수 있죠, 그죠? infinity phrase랑 gerund phrase랑 별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거의 replaceable 합니다. 예를 들어서 to side with the truth 이거 성수 해석해보자. To side with truth is not.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과 진실과 진실과 마주하는 거. side 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가는. 같이 옆에 붙는 겁니다.
진실과 같이 있다는 것은 기준. 아주 이때 노블은 무슨 말입니까? 귀한. 고귀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노블이 귀족이라는 뜻도 있고, his behavior today is very noble. 그죠? 아주 고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we saw many of the noble people, although there was a lot of embarrassments about the ship sunk accident, but there was some of the people's act was very noble.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siding with the truth is very noble 해도 거의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투부정사, 동명사 거의 replaceable 합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이거는 주어로 쓰인 거죠, 그죠? 명사로 쓰인 겁니다. 명사용법이죠, 그죠? 이거는 뭘로 쓰인 겁니까? 그 목적어, 여기서는 명사용법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된다는 건 명사죠, 그죠? 자, 그 대신에 무엇의 목적이 되는 겁니까? 동사 try의 목적이 되는 거죠. 무엇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하는 게 뭡니까? 예죠, 그죠? 알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다 돼갑니다. 여러분, 뭐, 집에 일찍 가서 할 거 없다겠네. 자, positive는 뭡니까? positive.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상수합니다. politicians. Politicians, acrobats at heart can sit on a fence and yet keep both ears to the ground. 무슨 말입니까? Politicians, acrobats at heart can sit on a fence and yet keep both ears to the ground. 무슨 말입니까? 정치인들. 정치인들인데 어떤 정치인들입니까? 마음의 양심? 자, 마음을 가지고 하는 아크로벳이 뭡니까? 행동. 아크로벳이 뭡니까? 아크로베틱 제주 같은 거. 제주, 묘기, 기회 아닙니까? 마음 가지고 하는 기회인들이란 말입니다. 몸 가지고 기회를 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부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크로벳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원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돌리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답니까? 펜스에 앉아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한다면 keep both ears to the ground 무슨 말입니까? 두 귀를 땅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그만큼 아주 꾀가 많고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괴기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파지티브는 뭐냐면 동격. politicians인데 어떤 politicians란 말입니까? 설명이 붙는 겁니다. 이 동격의 구두를 positiv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미 이거 다 돼간다. 자, absolute phrase는 됐고,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센텐스 타입은 이미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잉글리시에서 완전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 뭡니까? 센텐스 타입, 센텐스 패런, 그 다음에 여러분 타입과 패런을 이야기할 때 뭐를 알아야 됩니까? 영어에서는 단어가 많죠. 그 단어의 성질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대신에 현재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건 뭐야? 센텐스 패런 컴포넌트지, 그지?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어 자리에 형용사가 안 나와야 되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명사, 형용사는 센텐스 패런 컴포넌트에 아니면 뭐야, 걔들은? 걔들을 뭐라 그래? 명사, 형용사, 동사, 품사. 그걸 품사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품사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몰라서는 안 돼. 왜? 단어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지? 그래서 센텐스 타입하고 센텐스 패런하고 parts of speech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남은 게 뭐야? subordinate word groups야. 거기에는 뭐뭐 있었어? prepositional phrase 있었고, adverbial clause phrase 있었고, adjective clause phrase 있었고, noun clause하고 phrase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버블 있지, 버블. 버블은 중요합니다. 버블은 어떤 게 있습니까? 버블 프레이즈는 어떤 게 있습니까? 투부정사 인피니티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제런드 있죠, 그죠? 제런드는 여러분 사실은 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present participial phrase만 제런드죠, 그죠? 과거 분사는 어떻게 부릅니까? past participial 부르죠,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두 개죠, 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문장에서 자리 차지하는 것들 중에 positive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펼쳐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테일을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아이디어를 붙여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완벽한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못 하더라도 조그마한 표현 가지고 상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펼쳐나가고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하느냐면 우리 보면 챕터 13의 280페이지 13-6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제 다 푼 거 한번 리뷰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책은 여러분 킵하고 있고 여러분들 원장 선생님이 이 책 가격은 원장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가격보다는 쌉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음에 오면 또 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땡큐.